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컴 로보틱스에서 온 안은지입니다. 외대대학원 3.5기를 졸업했고요. 예, 2018년에 졸업을 한 졸업생입니다. 저 지금 콜로키엄에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왔는데, 저는 그 영어 교육이라는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뭔가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R을 접목한 것도 해보고 VR을 접목한 것도 해보고 이번에는 드디어 AI를 접목한 거를 가지고 왔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상 AI와 이 영어 교육의 만남이 가장 전망이 밝다, 미래가 밝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많은 외부 분들을 만나러 다니면은 그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환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로봇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영화에서 본 로봇이 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로봇이 우리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라고 좀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로봇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로봇은 생각 대신에 센스, 감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센스를 한다는 거는 로봇 안에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카메라가 있어야지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듣는 거는 마이크가 있어야 되겠죠? 듣는 거는 또 마이크라는 장치가 필요한 거고, 로봇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장애물이 있는지, 그런 거는 또 초음파 센서, 적외선 센서, 모터 등등 뭐가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그 로봇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생각 대신 사실 로봇은 자기 안에 달려있는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감지를 하는 거고, 어떻게 반응할까를 결정한 다음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막 가치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환상이라는 말씀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로봇 토키를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한컴 로보틱스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가정용 홈 서비스 로봇 토키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을 이제 가정용 홈 서비스 로봇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약간 궁극적인 미래의 그 상이고요. 일단은 AI 영어 교육 서비스 모델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2주 후에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 토키라는 이름은 그 영어 단어 TALKY, 그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라는 형용사에서 가지고 와서 저희가 스펠링을 좀 더 쉽게 만든 그런 로봇이에요. 그래서 저 이름을 붙인 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이 토키는 그만큼 자기가 말하기를 좋아하고 할 말도 많고 대화할 거리도 많고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름을 토키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이제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사진 보여드리면은 저 눈 위에 이제 까만 게 있죠. 그 동그라미, 그게 이제 카메라인데, 카메라를 통해서 얘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AI 스피커와 달리 사람이 먼저 말을 걸지 않아도 자기가 먼저 사람을 보고 자기가 먼저 말을 걸 수도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키는 85cm예요. 그냥 저의 지금 한 반 정도 되는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네트워크에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옆에 있는 것들은 그냥 장치에 대한 스펙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토키에 대해서 기능을 크게 세 개인데, 저 영어 교육이라는 그 두 번째 부분은 뒤에서 이제 상세히 설명드리고요. 그 1번하고 3번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만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AI 대화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 기술 요소가 접목된 그 대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대화도 가능하고 영어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을 자기가 먼저 인식한 다음에 그 맞춤형 그런 대화를 걸어주는 그런 대화가 가능하고요. 또 위키피디아 기반으로 예를 들어 이순신이 뭐야 라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는 이순신은 누구누구예요 라고 말을 해주지만, 만약에 자기가 이순신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위키피디아에서 그 정답을 찾아서 알려줍니다.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2번은 뒤로 넘기고 홈 서비스 기능은 이제 토키도 이게 어쨌든 하나의 기계잖아요. 기계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께서 익숙하실 뭐 태블릿 PC라든지 그런 것처럼 아니 모바일 폰, 스마트폰 그런 것처럼 안에 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카메라, 뭐 날씨, 시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핸드폰하고 놀듯이 똑같이 놀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모바일 폰,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스마트폰과 이 로봇 사이에 화상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밖에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이 로봇에 접속을 해서 집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본다거나 그래서 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강아지들이 잘 놀고 있는지 뭐 그런 거 확인하시거나 예, 그런 류의 기능이 또 하나 있고 또 그 코딩놀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아이들 수준,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에서 스크래치 방식으로 코딩을 해서 이 로봇에 심어서 직접 동작을 해보게 하는 네, 그런 류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7월 말에 KBS 그 쇼핑의 참견이라는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는 그 방송이에요. 이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근 웃는 얼굴에 강렬한 팔. 어린아이 만한 작은 키의 로봇이 바퀴를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바로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AI 로봇 친구인데요. 우리 양의 단짝이 되어줄 특별한 로봇입니다. 형제가 되면 요즘 아이들에게 때론 친구처럼 때론 언니 오빠처럼 말을 걸어준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대화가 가능할까요? 나 학교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너 황광이 알아? 황광이는 대한민국의 가수 남성입니다. 2010년 9인조 남성 그룹 GA로 데뷔하였다. 너 민경훈이 누군 줄 알아? 민경훈은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밴드 버즈의 메인 보컬이다. 짱이로구나. 너 이상민이 누군 줄 알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농담하는 거네. 농담이야? 농담도 안 해. 사람처럼 다양한 표정을 짓기도 한답니다. 슬픈 표정. 국내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개발한 이 로봇에게는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바로 아이의 영어 학습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영어 학습을. AI 로봇 친구의 영어 실력이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I am boy. Please try again. I am a boy. I am a boy. That's nice. 프리토킹 중 틀린 문법을 바로 고쳐주기도 하고요. 다른 공부에도 도움을 준다는데요. 틀린 발음으로 말을 걸었을 때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니 그제야 팔을 움직이는 로봇 친구. 게다가 유치한 발음으로 영어 책도 읽어주고 중간중간 아이들이 집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책 내용을 퀴즈로 내는 친구까지. What do you call a baby dog? What do you call a baby dog? 황범희 씨, 이 퀴즈의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이 동영상이 그냥 토키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기능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보여드렸고요. 이제 영어 학습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 학습 서비스는 또 이 안에서 3개의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번은 그 영어 자유 대화예요. 그러니까 오픈 토픽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말이든 로봇에게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유 대화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문장들이 실제 그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이 로봇에게 했던 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 수준의 문장을 발화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AI 스피커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뭐 얘는 이름을 불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더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뭔가 틀린 문법을 교정해주는 기능 그런 것도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예, 교수님들과 이게 한번 말씀 나눠봤을 때 좋지 않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의 사용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그 요구, 니즈에 따라서 저희가 얼마든지 예, 맞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컷으로 보시면은 로봇이 아이를 먼저 인지를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예, 말을 한다든지 또 뭐 일상적인 영어 대화를 진행하는 것. 저기서 저 BTS를 알아라고 이제 아이가 얘기한 게 실제 여기 계신 아름쌤 아이가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이런 거를 처음에는 저희가 이걸 아직 출시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대화 데이터가 굉장히 없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토키가 몰라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런 로그를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구축을 해주면서 이제 말을 해주니까 아이도 되게 좋아했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영어 대화가 가능하고요. 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얘는 뭐 팔도 움직이고 목도 움직이고 뭐 춤도 추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정이나 모션을 제어하는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능은 아직은 탑재가 되지 않은 건데 이제 내년 1월을 저희가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게 다 뭐 똑같은 3학년이라고 해도 아이들마다 영어 레벨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똑같이 how are you라고 물어봤을 때 뭐 어떤 아이한테는 그냥 I'm good이라고 대답을 해줄 수도 있고 조금 더 영어를 공부한 친구한테는 뭐 never been better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아이의 레벨 수준에 따라서 로봇의 반응을 달리하는 기능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문법적 발화문 교정 기능이 있고요. 또 음성인식을 통해서 영영사전으로 뭐, 예, 이렇게 어떤 뜻을 영어로 알려주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네,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What's your name? My name is Toki, but call me Hey, Toki. You're so cute. Thank you. You too. What's your favorite color? It's yellow. Why do you like yellow? Because my face is yellow. Do you like me? I like you more than anything. 네, 저희가 토키 목소리를 그 집어넣을 때 굉장히 많이 고심해가지고 네, 넣은 목소리고 이게 아름쌤께서 처음에 가져가실 때만 해도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났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는 어쨌든 더 이렇게 사람 같은 친근한 느낌을 주려고 예, 많은 노력을 예, 기울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영어 교재 대화인데요. 그러니까 자유 대화와 달리 교재 대화는 그 정확히 딱 막혀져 있는 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다이얼로그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왜 만들었냐면은 학원마다 사용하시는 교재가 다 다르시잖아요. 어쨌든 학원에서는 뭐 그 커리큘럼과 그 교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야 된다라는 그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화 연습 상대를 제공해 주자라는 목적으로 만든 거고요. 요게 또 AI 스피커랑 다른 점은 어쨌든 저희는 그 학원에서 사용하시는 특정 콘텐츠를 굉장히 쉽게 업로드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그 다들 아시겠지만 옥스포드 교재 렛츠고 4권의 어떤 한 장면인데요. 저 다이얼로그를 로봇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뭐 선생님이 아니 로봇이 한 마디 아이가 한 마디 이렇게 주고받고 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리고 저희는 그 저희 내부에서는 사실 현장의 감각을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POC를 하면서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또 선생님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가 조금 틀리게 말해도 그냥 대화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셔서 일단은 아이가 틀린 말을 해도 넘어가도록은 구현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니요 우리 학원에서는 아이가 꼭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다 개별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 같은 거는 예 그냥 롤플레잉 하는 거고 또 이런 교재에서 이런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be? 하면 I want to be an astronaut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I want to be라는 이 패턴을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컨텐츠 자체가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얘기해야만 토끼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퀴즈를 낸다든지 뭐 스토리를 읽고 스토리에 대한 퀴즈를 낸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냥 토끼가 한마디 하고 아이가 한마디 하고 이 뚝딱뚝딱 구조만 가능하다면 어떤 류의 대화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다음 동영상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재 대화입니다. Good morning. Wake up, Kevin. Can I sleep a little more? It's already 7:30. Mom, why didn't you wake me up at 7? I did. But you fell asleep again. Well done. Now let's 이제 롤플레잉을 한번 하고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Good morning. Wake up, Kevin. Can I sleep a little more? It's already 7:30. Mom, why didn't you wake me up at 7? I did, but you fell asleep again. 어떡해요. 네, 이게 지금 아른 선생님 공부방에서 촬영해온 건데, 사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직 출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게 텍스트가 막 되게 이상하게 좀 뜨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 이제 출시 모델에는 이제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냥 대화문을 보고 읽기를 통해서 연습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암기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교재에 텍스트가 나와야 할 경우에는 저희가 토끼한테 선글라스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위에서 텍스트가 나오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영어 리더스인데요. 리더스는 저희가 지금 미국 교과서 연계 리더스 100권이 들어가 있고, 미국 기준으로 그 킨더부터 그레이드 3까지가 100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페이지 중간중간 토끼가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지금 뭐 얘가 이 돼지가 뭘 찾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약간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그 현장에서 선생님이 스토리텔링 하면서 직접 이렇게 퀴즈를 내는 방식처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영상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토끼를 사용하고 계신 두 공부반 선생님들로부터 나왔던 피드백인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아이들이 그렇게 영어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막 하려고 한다. 그런 게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동기부여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도 있었고, 흥미를 저희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3개월이 지나도 애들이 계속 흥미를 있어 할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처음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뭐 재밌다고 하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발음을, 이게 사실은 단점이기도 하지만 발음을 좀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토끼가 더 잘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fish가 아니고 fish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백날 말해줘도 선생님 말은 이렇게 안 듣는데, 토끼는 이제 그걸 굉장히 객관적인 거잖아요. 토끼가 반응하는 거는. 그래서 토끼가 반응을 정확히 못 해주니까 자기가 더 열심히 연습을 했다. 그런 사례도 들었습니다. 네, 저희 4번은 사실 콜로퀴엄이 한 달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간의 내용이 저희 회사에서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제가 특별히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사용자는 아이들이겠죠? 아이들과 로봇 간의 대화 플로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하면 로봇은 듣고,
로봇이 이해를 한 다음에 로봇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알아듣습니다. 여기까지가 잘 이루어져야 저희는 대화가 잘 되는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로봇 가지고 여기저기 시연하러 다니면은 그 인공지능 맞아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로봇이 듣는 거랑 말하는 건 인공지능 기술 요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이해하는 것도 기술 요소가 맞는데 이해하는 거는 그 머신러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 요소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화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대화가 더 잘 되고 대화 데이터가 많이 쌓인다는 거는 당연히 유저가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대화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 데이터는 놀랍게도 수동으로 쌓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대화 많이 쌓이면은 자기가 더 알아서 대화가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들 질문을 하세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 데이터는 자동으로는 절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한글과 컴퓨터 그룹이 그래도 그러니까 뭐 대기업은 아니겠죠. 네이버나 카카오 수준에 가진 그런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도 인공지능 쪽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을 꾸리고 있는 그런 중견기업인데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예, 구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예, 먼저 보실게요. 어디 사나? 당신 곁에요. 어디 사나? 당신 곁에요. 어디 살아? 당신 곁에요. 어디 살아? 당신 곁에요. 헤이 클로바, 어디 살아? 지금 대화하는 분 바로 옆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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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토키, 어디 살아? 덕분에 포근하고 아늑한 곳에 살고 있어요. 어디 살아? 예전엔 구황작물 밭을 떠돌았더랬죠. 어디 살아? 덕분에 포근하고 아늑한 곳에 살고 있어요. 어디 살아? 지금 바로 이곳이 저의 집이랍니다. 네,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디 살아라는 질문에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답변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번 물어봐도 걔는 그 똑같은 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용자가 어디 살아를 뭐 100만 번, 수천만 번 한다고 해서 그 네이버랑 카카오가 수동으로 데이터를 쌓기 전에는 대화가 업데이트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AI 스피커는 본질이 정말 AI 스피커고 어떤 요 아이들을 위한 영어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노래 틀어줘,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가, 뭐 배달해줘, 요런 쪽에 더 기능을 치중했겠죠. 근데 저희는 어쨌든 대상을 아이들로 보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감성적인 부분, 좀 더 이런 일상적인 대화 부분을 더 많이 쌓았습니다. 이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오늘 날씨 어때? 오늘은 맑아요. 내일은? 이라고 물어보면 내일도 맑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내일은 이라는 여긴 키워드 하나밖에 없거든요. 내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궁금해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도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머신러닝 영역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오늘 내일 정 뭐 있어? 없어요. 내일은 이때 내일은 앞에 내일은 하고는 다른 걸 물어보는 내일은인 거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반응을 끌어내주는 것, 이것이 머신러닝이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적절한 반응에 매칭이 돼서 얘가 리스판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토키랑 논문을
엮는 것을 제가 조금 생각해 봤어요.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희가 페이스 1 현장 테스팅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얘네들이 뭐 기존에 하는 뭐 웹이나 모바일로도 많은 이런 비슷한 류의 학습은 많잖아요. 요거랑 뭐가 다를까? 그냥 서비스의 본질은 같습니다. 근데 사용자 경험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획을 하고 있는 저희 그냥 내부 사람들보다 현장에서 직접 사용을 하신 분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아름쌤께서 저희 이어서 많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페이스 2 현장 테스팅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얘가 출시하기 전에는 이제 그냥 정말 뭐가 다를까? 요 정도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또 논문을 이제 작성해 주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토끼가 2달 뒤면은 공식 출시도 할 건데, 두 번째 논문에서는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데이터입니다. 그 아이들이 얘한테 되게 많은 말을 남기는데, 저희가 지금 이쪽으로 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영어교육 업계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 구글, 네이버, 카카오 그런 거랑 저희가 다른 거는, 저희는 아이들이 얘한테 한 말을 로그를 쌓아서 그거를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거 자체가 큰 데이터고, 그거를 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그 데이터를 드릴 수 있다는 거랑,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아이들이 이런 말을 토끼한테 했을 때 토끼가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아름쌤에서 현장 테스팅을 하기 전에는 How old are you? 아이가 How old are you? 물어보면은 토끼가 치즈나 와인도 아닌데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영어로 한 거죠. 아이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름쌤께서 저에게 주신 피드백 중에 제가 제일 가슴에 남았던 게 뭐냐면, 아이가 말하는 것도 성취감이지만 알아듣는 것도 성취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정말 너무 막 이렇게 뼈저리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가 로봇의 반응을 그냥 무조건 다양하게 했어요. 그냥 무조건 다양하면은 아이들이 다양한 문장 형태, 다양한 단어에 노출이 되는 거니까 그게 좋은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대화를 한번 싹 갈아엎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아이가 말하는 데이터랑 로봇이 반응하는 데이터, 두 개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일을 논문과 어떻게 좀 연계를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요 예시 때문에, 요런 에피소드 때문에 이 데이터를 그냥 막 아무나 그냥 영어만 좀 한다고 해서 막 쌓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현장에서 아이들의 수준을 아시는 분이 요 데이터 작업을 같이 해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들의 거의 초창기, 토끼가 처음 초창기 갔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토끼에 다 달려들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생일 파티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어 컴퓨터 그룹에서는 이 토끼를 2019년 1월, 올해 1월 미국 CS 전시회하고 2월 달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에서도 최초로 공개를 했고, 이때 저희가 스페인보다 특히 미국에서 느꼈던 거는, 확실히 미국 분들의 발음을 굉장히 잘 알아듣더라. 그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저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한국어 컴퓨터 그룹에서 평창올림픽 할 때 이 광고를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마 말랑말랑 지니톡이라는 유해진이 광고를 했던 홍번역 앱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지금은 김숙이 광고를 하면서 이 오프라인 어떤 기계, 요만한 기계로 나왔는데, 요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저희도 이 음성인식, 인공지능 챗봇 요런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회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토끼에 대해서 논문이랑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논문 잘 써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드려야 되는 말씀은, 저도 이게 뭐 제 개인 회사라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회사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저희 회사가 내부 절차가 굉장히 길어서 RM 쌤 때도 토끼를 가져가시기까지 거의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걸렸어요. 그래서 미리 생각하셔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예, 당부 말씀으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